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 TV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어, 좀 있으면 10월 29일이죠. 29일 날 공인중개사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33회가 됐습니다. 네, 제가 32회에 합격을 했는데 33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무사히 이제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번 개업을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셔야 되냐면 그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야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하려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그 갖춰야 될 그 능력이라는 게 좀 있어요. 능력이라는 뭐 능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그 나름대로의 실력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컴퓨터 최소한 킬 줄 알아야 돼. 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타자 있잖아 이거 키보드 치는 거 이거 독수리 타법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특약을 써야 되는데 특약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독수리 타법으로 치려고 그러면 진짜 짜증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막 잘 치는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타자를 좀 제가 쳤어요. 예, 우리 그 서무계가 없는 휴가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자를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독수리 타법이 하지만 남들보다 좀 빠른 이제 독수리 타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문서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매물을 받았을 때 매물을 접수해서 뭐 포털 사이트에 올릴 때 그거 다 컴퓨터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알아야 될 게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예, 표 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모를 접수받게 되면 메모를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하러 갑니다. 집에 촬영하러 가게 되면 집이 밝은 데가 있는가 하면 집이 좀 어두운 데가 있어요. 뭐 조명이 좀 조도가 떨어져서 뭐 어두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내놓게 되면 집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어두운 집을 보고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면 그 집을 또 포장을 좀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색깔을 조정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뭘 하냐면 360도 카메라가 있어요. 저도 360도 카메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사진을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분들이 집을 뭐 보자고 할 때 이분이 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무작정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거 발품만 파는 거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360도 카메라로 찍은 거로 좌우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집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분양하는 데들도 그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해가지고 직접 안 와도 내가 직접 좌우로 돌려가면서 어떤 게 옵션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서비스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 집이 뭐 이런데 이렇게 했다. 마음에 드시면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겠느냐? 그러면 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그때가 가서 하는 거지. 이분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고 무조건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즘에는 또 어떤 것까지 나오냐 드론까지 띄웁니다.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
뭐 교통 상황, 그다음에 뭐 내 땅의 위치가 어디냐, 뭐 어떻게 아파트 같은 건 아파트 단지 내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또 어플들도 그런 것을 제공하는 또 어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공인중개사가 시험 자체도 매우 난이도가 올라가서 예전에 공인중개사 땄던 분들에 비하면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고시라고 할 정도로 진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라이센스가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는, 자부심이 있는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물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KB 부동산이나 뭐 직방이 어디니 뭐 이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이 거기다 대부분이 많이 올리는데 거기 올릴 때 나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매물을 내놓는 분이 저한테만 매물 내놓는 경우 막 절친한 사이라 그러면 뭐 저한테만 뭐 내놓는 전속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 10군데, 15군데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요. 요즘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문자 메시지로 쫙 보내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들이. 그럼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많게는 막 30군데까지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한 군데 내놓는 데보다는 빨리 나가겠죠. 30군데에 있는 고객들의 숫자하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객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물건을 빨리 내보내려면 30군데, 40군데 내보내세요. 근데 여러 군데 다른 데까지 뭐 다른 단지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말고 그 다른 단지 있는 데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 내놔봐야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 단지가 아닌 데는 솔직히 내놔도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에 있는 물건들도 많은데 그 외에 있는 데까지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뭐 내놔봐야 문자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데다가 내놓으면 당연히 많이 나가죠. 그 대신에 이제 경쟁은 심해지는 거죠. 예, 경쟁은 심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경쟁에서 사람들한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은 완전히 복불복인 거예요. 복불복.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업 공인인수가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내 매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매물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매물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매물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매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중개사 세 곳에 내놨죠. 뭐 평택, 뭐 KB, 중흥, 뭐 그다음에 저까지 제 것까지 해서 지금 세 군데가 매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에 대해서는 이 세 군데가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경쟁을. 이 세 군데가 경쟁을 벌이는데 여러분들 보면 어디를 선택을 하겠냐? 여기 제일 위에 있다고 제일 위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가 어떤 데인지 몰라.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죠. 사진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집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기가 거실이 이렇고 주방이 이렇고 주방이 거실 넓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전망이 어떻다. 뭐 전망이 이렇고 화장실은 이렇고 안방은 이렇다. 아, 붙박이장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전망은 이렇게 보이는구나. 어? 이런 식으로 일단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군데 어디 전화하시겠어요? 어느 곳에 전화를 하겠냐? 당연히 여기 사진 올려놓은 여기다가 전화를 하겠죠. 여기다가 똑같은 가격인데, 응? 똑같은 가격인데 당연히 여기에 전화를 하시겠죠.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성의 없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의 없게 찍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요. 사진은 올려놨어요. 사진은 올려놨는데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해서 뭐 찍었을 수도 있고 어둡잖아요. 일단 칼라 사진 자체가 어둡죠. 이렇게 좀 우중충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걸 조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약간 밝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뭐 깊은 저거까지 디자이너 정도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잘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조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여기도 나름대로 조도가 안 좋아서 조명도 다 켜지지 않았잖아요. 예? 조명 여기 꺼져 있잖아요. 꺼진 상태에서 이거 보기에는 되게 어둡습니다. 이게 거실이. 그러면 어두운 상태로 이걸 올리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조도를 다 조정을 한 겁니다. 조명이 켜져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기 참 밝다. 밝고 뭐 전망도 괜찮네. 전망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이 정도면 가격이 또 보니까 가격도 비싸게 나온 건 아니네. 해서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집을 한번 직접 보고자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연락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은 어디다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도 하겠죠. 이건 뭐 저라고 해서 제 사무실이라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전화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성의가 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를 올려놓을 때 어떻게 메모를 올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들은 나름대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세 개, 이거 뭐 현관, 화장실, 이거 보고 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뭐 제 거를 자꾸 저걸 해서 뭐 하지만 저도 이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사진 찍는 방법. 예. 넓어 보이잖아요. 집이 넓어 보이잖아요. 이게 웅장해 보인다는 거죠. 웅장해 보인다. 이게 찍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웅장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되게 작게 나와요. 이제 좁은 방도 이렇게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촬영 기법들도 여러분들 다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10월 29일 날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뭐 앞으로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업적인 부분은 뭐 그 이후에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어떠한 준비를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개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라이센스 땄다고 막 허겁지겁 뭐 당장 안 하면 무슨 일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 되나 그런 걸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개업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겪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검토하시고 개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네,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